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중장년분들은 아마도 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이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퇴직 연령은 점점 당겨지는 이 상황에서 노후에 대한 고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우리 노후 대비 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자식들 교육, 네. 그리고 또 교육이 다 끝나면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노후 대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제 가계 지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구조를 봐도요. 거의 1순위가 주거비. 주거비. 예. 2순위가 자녀 교육비. 예. 3순위가 뭐 식비 이런 것들 나가고 네. 4순위, 5순위에도 심지어 해외 여행, 뭐 의료비, 건강비도 있지만 있고요. 네. 노후 준비에 대한 항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위권 밖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노후 대비에 대해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먼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노후 대비까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한 달에 노후에 이제 은퇴 뒤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제 보험사들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네.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모 생명보험사 은퇴연구소에서 이제 관련한 은퇴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네.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니까요. 설문조사. 예. 네. 이제 비은퇴자 1,782명, 은퇴자 518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얼마 필요하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파악을 한 건데요. 네. 최소 생활비 2인 기준입니다. 월 평균 211만 원.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으로는 211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제 두 명 부부가 살 수 생활하는데, 있겠다. 어제 적정한 건 319만 원 네. 정도고요. 여기 이제 항목에 빠졌는데 이 은퇴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책정하는 게 지금 여유롭게 살려면 하면 보통 나오는 게 450만 원. 450만 예, 원이요? 수준으로 2인 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파악된 건 그렇다면 실제 은퇴자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가도 예. 파악이 됐는데 238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8만 원이요. 예, 네. 뭐 중간 생활비라고 했던 319만 원보다는 80만 100만 원 원 정도. 정도, 80만 원 정도 네. 부족한데. 괴리가 있네요. 네.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38만 원. 근데 예. 지금 여기가 좀 약간 문제가 야 어떻게 네. 노인들 두 분이 238만 원을 받는 게 평균이지?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해당 보험사의 이제 고객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중상급 정도 되는 분이어서 아마 이 설문조사 결과로도 238만 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200만 원도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238만 원이면 좀 많죠?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노인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자, 네, 관련해서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 한국인의 은퇴 준비 지수라는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 영역, 건강 영역, 활동 영역, 관계 영역 종합해서 모두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중간 단계 주의를 받았고요. 네. 특히 재무 영역이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51.4%.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에서 은퇴 준비를 좀 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저는 이 은퇴 준비 지수를 보고선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네.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노후 준비는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있으면 돼. 즉 여기 말하는 재무 영역 위주로만 갔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3년간의 트렌드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건강도 건강이 챙기고, 들어가 있고 네. 활동이 들어가 있고 또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200만 원이 있어도 돈 200만 원에 그쵸. 건강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습니다. 달라지니까요. 같은 300만 원이라도 돈 300에 건강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고요. 네. 또 같은 재무에도 활동들 뭐 자원봉사도 좋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이 활동이 있는 부분이 또 이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됐다라는 거 아. 이게 솔직히 역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돈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랄지 가족 네. 간의 관계랄지 또 뭘 해야 될지 여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부분이 다 주의로 나왔다는 주의 거. 단계. 예, 주의 단계 나왔다는 게 점대인데 50점대입니다. 관계 영역은 뭐죠? 그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가족, 가족. 가장 중요한 부부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 늙을수록 이 관계 영역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관계 영역이 좋아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뒤인데 또 돈 있다고 관계가 좋아지진 않는다. 이제 네. 이런 이제 통계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건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관계 또
뭘 해야 될지 여가 취미도 있고요. 특히 자원봉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쁨들을 어르신들이 느끼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실제로 은퇴 뒤에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고 또 어디에 많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예, 병원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병원비를 쫓아갈 수가 없는데요. 거의 한 40% 이상의 지출.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치고요. 주거비를 빼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의 초점들이 건강, 의료 쪽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노후 준비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40대, 50대, 60대 노후 준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40대, 50대, 6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는 역시 돈 쪽으로 많이 가고요. 40대, 50대에는 60대로 가면 일단 소득 부분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60대에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0대에서는 역시 이제 건강 쪽, 관계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 네. 그럼 40, 50대 때 돈을 어떻게 모았으면 좋을까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현실은 50대부터 실은 한 6년, 7년간에 걸쳐서 마지막에 이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주식 투자를 해라, 부동산을 해라, 상가 투자를 해라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최근의 트렌드는 연금입니다. 어떤 연금.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목돈의 저주라는 게 이제 네. 선진국에서도 일단 있었고 어느 정도 부모가 은퇴를 하고 났는데 네. 큰 상가가 있다든가 네. 한 10억 정도가 통장에 있다든가 음. 이게 결국은 행복이 아니더라. 네. 왜냐하면 자식들이 와서 어느 정도를 달라고 해서 가져간다거나 지인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예. 가장 좋은 게 연금화를 시키자. 네. 즉 매달 200, 매달 300, 매달 400을 받는 연금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뭐 최근에 가장 최선의 영목이지 방법이다. 제도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사적 연금 제도 활성화 활성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나왔던 게 네. 보통 우리가 노후 준비 연금으로 한다면 이제 3충 보장이다 그래서 네. 맨 밑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나 깔고요. 그 위에 퇴직연금, 네. 샐러리맨 분들에 해당하죠. 예. 저는 아닙니다. 예. 프리랜서고 깔고 맨 위에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그렇습니다. 네. 변액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을 확정을 줘서 네. 노후 이제 60세 이후에 이걸 활용해라 이런 건데 사적연금 이번에 나온 대책은 이제 국민연금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네. 두 개, 네. 퇴직연금과 그 위에 개인연금에 대한 대책인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이 퇴직연금 쪽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렇다면 이제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노후 보장되기 어렵다, 부족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요. 현재 국민연금 통계 나온 게 평균 84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예, 네. 우리 국민들이 받는. 근데 84만 원 아까 받는 2, 300만 원 분들도 얘기했는데 턱이 거의 없이 없습니다. 부족하네요. 예. 네. 근데 84만 원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평균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거 연금제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떤 제도입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55세, 57세, 58세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흔히는 목돈을 딱 받고 끝을 냅니다. 예. 그랬는데 퇴직한 시점에 이제는 목돈 대신에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연금으로 받아라. 나눠서 월급처럼 받는 월급처럼 거군요. 받아라. 이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네. 예. 정부에 추진한 게 한 5년 전, 6년 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16% 정도밖에 이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노후 준비에 빨간등 켜진다 해서 이제 연수가 있는데 2016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또 2017년에서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는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게 발표를 하게 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활성화돼 있죠. 퇴직연금 제도. 예. 그런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책임져야 되는 제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DC형입니다. 예. 개인이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설명해 DC형, 주시죠. DB형 어려운데요. 아주 네. 제가 단적으로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 DB형이라는 거는 회사 책임형. 회사가 운영도 다 하고 내가 받을 퇴직금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알아서 네. 딱 놔둔다, 퇴직 시기에. 예. 그래서 내가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고르면 된다는 거고요. 네. DC형은 개인 책임형. 아. 내가 이 직원이 본인 스스로 이 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내가 책임. 또 잘 운영하면은 기존 퇴직금보다 더 부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자기가 갖고 이런 건데 이번에 핵심은 이제 DC형에 있어서 위험 자산,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린다. 한 40%로 묶여놨던 거를 70%까지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예.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금을 이제 딱 받아서 그 목돈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선택을 하는 거죠. 회사 다닐 때
어느 정도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회사에서 이게 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운용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다. 네. 임금이 계속 오른다. 네. 예. 퇴직할 때까지 오른다. 이런 무조건 DB형입니다.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이요. 회사 책임형한테 맡기면은 네. 회사가 알아서 목돈을 하지만 네. 그 이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회사가 있고 앞으로 좀 도입될 텐데 정년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꺾였다가 퇴직할 시에는 뚝 떨어지는. 근데 이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 곱하기 근속 연수거든요. 네. 이런 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DC형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좀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형을 선택하면 좋게 되는데요. 몇 가지 좀 한 가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C형이 이제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해서 네. 주식을 무조건 70% 늘하는 게 자기가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거군요. 자기가 정한다는 아,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